안녕하세요. 출입국 규정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원래는 그 미국 출입국 규정을 좀 안내 드리려 했는데 어제 좀 따끈한 소식이 나왔죠. 일본 입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최신 뉴스니까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걸 알려드리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반 관광 목적은 아직 허용이 안 됩니다. 예, 좀 많이들 기대하셨을 텐데 이걸 좀 들으면 허탈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관광 목적은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이거 완화된다는 표현을 쓰면서 많은 기사들이 떴는데 이 제목이 조금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이 격리 면제한다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허용한다, 뭐 불허한다. 그러니까 불허한다는 내용이 너무 없어요. 이게 좀 메인으로 안 뜨다 보니까 제 주변 친구들도 이거 이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좀 많이들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광 목적 불가합니다. 예. 그러면은 일본 출국 규정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코로나 시국에 준비해야 되는 여행은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했어요. 사증, 검역, 격리. 여기서 일본 입국 서류는 한국하고 동일합니다. 사증하고 검역만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백신 접종은 의무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 백신 내용이 없죠. 백신은 없어요. 그래서 백신은 뭐냐? 단지 격리에만 임팩트를 준다는 겁니다. 대한민국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백신도 심지어 3차 접종 완료자에 한정해서 격리 면제 제공입니다. 그래서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은 무조건 3일 격리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격리 3차 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제공은 이미 시행되고 있었어요. 4월인가 뭐 아무튼 허용을 시작했었는데 그랬는데 이게 웃긴 게 저희랑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대한민국 출발은 불가했습니다. 대한민국 발 승객들은 이 격리 면제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예. 여기에 포함됐던 게 뭐 파키스탄, 베트남 뭐 이런 국가들이었어요. 한 7개국 했었는데 여기에서 제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근본 발표는. 대한민국도 허용을 하겠다. 그래서 그 남은 국가들은 6개국이 됐습니다. 7개국에서.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면 괜히 막 열불나 할까 봐 하는 얘기인데 대한민국 출발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일본인들도 사실상 격리를 했었어야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사증은 무사증 불가, 재료카드 특별 영주자, 일본 국적, 신규 비자 발급자만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검역은 출발 시간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만 허용을 하고 일본 양식이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이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증은 자국민 당연히 되고요. 뭐 유학생 그리고 뭐 현지 일하시는 분들 취업 그리고 뭐 영주권이 없어요. 영주자라고 해요. 일본은 이런 사람들은 다 재료카드입니다. 그리고 최초 들어갈 때는 재료카드가 발급되는 게 아니고 이 비자를 발급받으신 분들 중에서 장기 체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 가셔가지고 재료카드를 발급받으시는 겁니다. 이거는 외국인 등록증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게 좀 약간 파란색 위에 파란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교포분들은 뭐 일본 국적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한국 국적이신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은 특별 영주자 카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거의 노란색 버전이에요. 노란색. 그리고 재료 카드 있으신 분들은 일본에서 살고 계시다가 어딘가를 일본을 떠날 때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을 하셨어요. 예, 재입국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미나시라는 걸 발급했습니다. 이게 1년 기간인가? 뭐 2년 기한인가 그래요. 그래서 뭐 여권상에 미나시 이거 써 있는 거 확인하시고 여기에 기한이 있어요. 기한. 이것도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세요. 이거를
까먹고 이제 다시 일본 입국하시려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입국이 불어난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사관에서 어떻게 안내하느냐? 아, 관광 이외의 입국 목적에 따른 외국인의 신규 입국이 인정되게 됩니다. 이게 3월 1일부터였어요. 상용 취업 목적의 단기간 체제, 그리고 장기간 체제의 신규 입국자, 관광 목적 이외의 대상이 된다. 관광은 안 된다.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고, 중장기 체류 목적에 대한 안내도 있고, 그리고 보통 발급하는 것에 있어서 한 5일 정도 걸린다 설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검역 서류, 음성 확인서 제출이 필수라는 거 다시 안내드리고요. 백신 얘기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음, 특단의 사전으로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 이제 장례식이라든가 일본에 예. 그리고 뭐 배우자 뭐 보러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만 허용을 했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대사관에 연락 달라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검역입니다. 일본은 좀 검역이 특이해요. 뭐 사실 출발 시간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이거는 좀 그냥 뭐 특별할 게 없어 보이죠. 이거는 벌써 한 이제 시행된 지 한 2년 됐어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보통의 코로나 검사서랑 다른 거는 검체 채취가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검체 채취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도장에 나라답게 직인이 있어야 돼요. 뭐 사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상 거의 뭐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 여기에서 이 항원 검사는 안 되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PCR 검사를 하셔라. 예. 국내에서도 거의 PCR 위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PCR 검사를 하시고 요거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 뭐 음성인 것도 써야 되고 그리고 뭐 결과 판정이라고 검사 실질 작성되어 있어야 되고 뭐 어떤 기관인지 주소랑 의사 서명도 있어야 되고 여기 뭐 이름,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성별 이런 게 다 적혀 있어요. 다 전부 작성. 그래서 일본 양식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다 일일이 확인하셔야 되고 이런 게 없으면은 그 병원에 수기로라도 이 양식을 가져가서 수기로라도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해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 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마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다 감안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후생성 온라인 제출을 해야 돼요. 이것도 링크 남길 거고요. 여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비행기 탑승 정보, 그리고 체류 정보, 일본 내, 그리고 뭐 연락처, 이렇게 작성을 해서 여기서 이제 QR 코드가 발급됩니다. 요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예. 여기에 뭐 이렇게 업로드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업로드는 없어요. 예, 뭐 새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마지막에 확인했을 때는 업로드하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한 반년 전이죠. 그리고 각종 어플을 다운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 스마트폰 소지 필수에 대한 안내가 아시아나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고요. 이거는 아마 현지 공항에서 좀 요청을 해서 이 내용이 들어간 거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좀 확인은 잘 안 되는데 일본 정부 공식 사이트나 이런 데서 안내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사실 항공사가 정보가 제일 정확한 편입니다. 예. 그렇지만 항공사는 이거를 어, 그러니까 고지를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단순 서비스 차원이지 여러분들을 입국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라고 안내하는 거기 때문에 어, 너무 맹신해서도 안 되겠고 뭐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정보를 제공 안 하는 것보다는 제공하는 게 맞기 때문에 준비 안 하는 것도 본인 책임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고요. 원래 대한항공이 좀 정확했는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약간 외부 업체 끼고 뭐 미국 업체인가 뭐 어딘 뭐 이상한 뭐 쉐르파라는 걸로 바꿔서 뭐 지도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좀 그래요. 사실 기존의 대한항공 출입국 규정이 아시아나보다 훨씬 정확했고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고 빠르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반영돼 있었고요. 그랬는데 왜 없앴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뭐 하도 바뀌니까 관리가 좀 힘들었는지 없애서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보면은 그 격리 규정이 안내돼 있어요. 3차 접종 완료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좀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좀 설명드리자면은 3차 접종은 화이자, 모더나만 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바백스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여기 이제 이제 그 일본 정부에 안내되어 있는 영어 설명인데 뭐 그냥 영어랑 일본어로 돼 있어야 된다. 여기 그냥 일반적인 백신 접종 증명서 안내되어 있는 거는 다 있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정부 24 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정부 24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보여주면 돼요. 예, 인쇄 백신 여기 다 있습니다. 공신력이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공하시면 되고 뭐라 돼 있냐? 2차 접종은 요거까지 허용을 하겠다. 3차 접종, 3차, 2차까지. 그래서 2차까지는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은 1회, 그리고 코백신, 그리고 노바백스 이렇게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WHO 승인 백신 중에서 빠져 있는 게 시노팜, 시노백이에요. 뭐 중국 건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3차는 파이자, 모더나, 노바백스만 인정하겠다. 네, 요거는 아마 일본 현지 사정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은 그 파이자, 모더나만 인정하다가 노바백스도 아마 일본 제약사랑 뭔가 이렇게 뭐 제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허용을 했으니까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맞는 그 백신으로는 웬만하면은 3차까지 맞으시면은 격리 면제 제공된다. 말씀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일단 이번 편은 여기까지긴 한데 다시 돌아와서 재강조하자면은 백신 접종 완료는 입국에 임팩트를 주지 않는다. 즉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사증하고 검역만 준비하면 된다. 백신은 단지 격리에만 임팩트를 주기 때문에 3차까지 맞지 않으신 분들은 3일 격리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편 여기까지 하겠고요. 뭐 구독은 바라지 않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